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굿모닝 성공 투자 아침에 이제 수익은 점프, 주식은 제프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시장, 여러분들께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이제 브리핑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붉은 기둥을 만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전문가고요. 그렇죠? 어, 늘상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제 방송은 1부와 2부 그리고 3부까지도 진행될 수 있는데 오늘은 1부, 2부 두 가지로 진행될 예정이고 1부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있었던 글로벌 시장 관련된 분석 및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 돌아오는 주, 여러분들이 시장을 대응하는 주에서 어떠한 이슈성이 있을지 그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2부 때는 국내 시장 및 브리핑, 국내 시장 브리핑 관련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그런 섹터라든지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까라는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다 드리도록 하는 그런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참여 코드 방법은요. 여기 하단에 보이시는 이제 수익은 점프, 주식은 제프라고 검색해서 이제 들어오시면은 노란톡방에 입장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입장 가능하신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제가 항상 공지사항에 올려두니까요. 공지사항 보시고 여러분들 시장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자, 이제부터 지금 글로벌 시장 관련돼서 먼저 분석 및 이슈 관련된 일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여러분들 금요일 기준으로 이제 3대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가 여러분들 0.04%로 약간 상승 거의 뭐 보합 수준이죠. 이렇게 상승했었고요. 특이점은 나스닥이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0.35% 정도로 다우 지수보다 좀 더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저번 주에 여러분들 올타임 하이를 찍어가지고 역사상 신고점을 갱신했습니다. S&P 500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질문거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우리는 왜 그러면 미국 시장을 봐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 외국 시장에서 봤을 때 이제 미국 시장이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고요. 왜 영향을 끼치냐면은 뭐 그건 기축통화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자세하게 주의 깊게 들여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다우 지수가 상승했을 때는 결국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소비재 관련돼서 경기 소비재 및 이런 시장 관련돼서 상승하는 거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엔 기술주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나스닥이 올라가야 좋은 거죠. 왜 그러냐? 코스피의 주요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는 보통 반도체,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뭐 2차 전지 쪽, 그리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기술 관련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뭐 바이오긴 하지만 게임 관련돼서 게임, 뭐 바이오 그리고 등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미국 3대 지수 중에선 나스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런 질문이 있었길래 한번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결국엔 여러분들 3대 지수가 모조리 상승을 했었고요. 나스닥 선물도 마찬가지로 지금 월요일 장 시작하자마자 지금 14,000까지 역사적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쵸? 이번 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저번 주죠. 저번 주 6월 둘째 주 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선물 옵션 만기 주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제 글로벌 시장의 이슈성 한번 여러분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번 주에 가장 중요했던 지표 중에 하나였던 이제 CPI 지수, 그쵸?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가 발표됐는데 실제로 예측치보다 높은 5% 정도로 발표됐습니다. 자, 이 5%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CPI 지수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 지수가 점차 예상보다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더욱더 상승했다는 의미는요. 다시 말해서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글로벌적으로나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지금 증시의 가장 큰 악재의 리스크는요, 테이퍼링이죠. 아마 테이퍼링을 모르실 수도 있으신데,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연준에서 자산 매입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감축하는 형식으로나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 내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테이퍼링이라 말하는 거고요.
회수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다라는 걸 테이퍼링을 말하는 거고, 결국에는 그 테이퍼링이 언제 하는지가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에서 대두 리스크로 작용하는 거고요. 그 리스크가 결국에는 이전에 4월 FOMC 성명서를 발표했을 때도 그렇고, 그때 당시 때도 시장이 좋아지니까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좋아지고 물가 지수나 지표가 같은 경우에도 계속 굉장히 개선되다 보니까 페드에서도 결국에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페드에서도 결국에는 테이퍼링에 대한 잠시만요.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여러분들 녹화 방송에, 그쵸? 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잘 보시게 되면은, 자, CPI 지수가 결국에는 여러분들 5% 이상 발표됐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테이퍼링 언제 할지가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건데, 그 문제가 결국에는 시장의 고용지표들이나 아니면 물가지수나 이런 것들이 점차 개선이 되거나 좋게 좋게 나온다라면은 테이퍼링에 대한 신호탄이 좀 더 앞당겨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래서 시장의 반응을 여러분들 보는 게 참 재밌는데, 항상 뭐든지 간에 우리의 컨센서스보다 항상 시장의 반응을 항상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시장의 반응은 항상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당시 때 발표됐던 이 시장의 CPI 지수 5% 정도 발표했던 이 5%가 결국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30년 동안 가장 높은 물가 지수가 발표됐다는 것으로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상태에서 일단은 미국 국채 금리가 굉장히 10년물 장기채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국채 금리는 굉장히 많이 빠지고요. 결국에는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과 다르게, 그렇죠? 우리들이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테이퍼링이 점진적으로 빨라진다, 더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것보다 오히려 예상 밖이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예상치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채 금리는 이렇게 많이 이제 다시 또 하락을 하게 되는 상태로 보여졌고요. 두 번째로 이제 나스닥 선물의 움직임도 보면 좀 재밌는 게 발표가 아마 여기서 났을 겁니다. 그렇죠? 이 상태 나자마자 갑자기 이제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엄청 이제 심하게 힘겨루기를 하다가요. 결국에는 위쪽으로 상승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은 시장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더 촉진되었다라고 생각하셨을 때는 당연하게 나스닥 지수는 뒤로 역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더 많이 빠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살짝 빠지다가 딱 보자마자 뭐야 예상 실적치보다 더 고용지표가 좋아졌네? 그럼 테이퍼링이 빨라진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시장이 처음에는 빠졌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시장이 왜 이렇지? 지금 채권도 그렇고 골드도 그렇고 다른 자산군도 그렇고 생각보다 예측한 범위 내인가? 라고 하면서 갑자기 시장이 급상승하더니 엄청나게 지금도 상승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시장을 봤었을 때, 시장은 테이퍼링이 결국에는, 그 페드에서 말했던 거, 계속 말씀드렸던 게, 페드에서 항상 말했던 거는 뭐냐면은, 이런 물가에 대한 상승이나 인플레이션은 결국엔 일시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도 되게 공감한다라는 뜻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만약에 나중에 또 물가지수나 이런 고용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표됐을 때 시장이 예상계보다 더 좋아진다라면요. 그러면은 시장은 일시적일 줄 알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드는 순간에 시장이 빠지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 다음 지표 발표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장을? 그렇죠. 상방 봐야겠죠, 여러분들. 상방 쪽으로 계속 봐야 된다는 거고, 글로벌 지수가요. 그 나스닥이나 이런 세계적인 지표가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표가 결국엔 이렇게 5% 이상 상승했던 거고, 이전과 다르게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보여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그럼 인플레이션이 항상 이제 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냐라고 하면요. 경제라는 건 항상 중용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엄청 높지도 엄청 낮지도 않는 그 상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물가지수, 결국 인플레이션도 발생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너무 급진적으로 너무 강하게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소리는 결국에는 과거에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생되었던 독일의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짐바브웨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화폐가 너무 많이 발행되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어 결국엔 피해는 대부분 그 자국민들이 보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잠재되어 있으니까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너무 급진적으로 상승하게 됐을 때는 우리도 항상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것도 또 하나의 이제 논리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자, 현재 지금 보여지는 차트는 뭐냐면은 미국 연준에서 이제 발행되고 있는 이제 QE, 그렇죠? 양적 완화의 양입니다. 그렇죠? 어, 자, 잘 생각하면 되는 게 4월 FOMC 성명서가 이제 5월 달에 발표되었죠. 자, 5월 달 발표된 이후로 시장은 굉장히 좀 충격적이 빠졌습니다. 뭐냐면은 테이퍼링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향후에 나올 먼 미래에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 시장에서 소문으로 돌기에는 조금 최근에서야 한다라는 이제 의미성이 있었지만 그거를 페드에서 4월 FOMC 때 이미 논의를 한번 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4월 때 어떤 일이 있었지라고 하면은 4월 때 고용 지표 좋았고요. 물가 지수 좋았고요. 그렇죠? 어, 대부분 지표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라면은 계속 페드는 계속 테이퍼링이랑 이런 걸 언급하기 전에 시장이 계속 일시적이다. 시장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고 말했던 그런 페드도 4월 달에 그렇게 지표가 좋았는데 그 당시 때 바로 테이퍼링을 언급하는 것 자체부터가 시장이 페드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빨리 가는 건가? 라는 우려감에 그렇죠. 그런 우려감에 우리는 공포에 떨면서 그래서 4월 달, 5월 달 초까지 시장이 약간 안 좋았었잖아요. 그런 이유가 그런 거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페드가 결국에는 이제 일시적이다라고 말을 해줬고 그거에 힘을 실리기 위해서 결국에는 양적 완화에 대한 만약에 여러분 테이퍼링 한다는 소리는 양적 완화를 이제 그만둔다는 소리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6월 달부터 다시 또 높아지는 그런 채권을 계속적으로 찍어내면서 그렇죠. 채권을 계속 사면서 매입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봤을 때 이 뭐지? 물가 지수가 높게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6월 달부터 생각해 보니까 얘가 페드가 자산을 계속 매입을 한다. 그러면은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페드 예측 범위 내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 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겠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페드가 자산 매입을 안 하고 있거나 감축은 아니지만 좀 이런 식으로 기울기 값이 변하지 않은 상태거나 좀 늘어나지 않은 상태였으면은 당연하게 시장이 역행했을 겁니다. 시장은 이제 상방이 아니라 좀 역행을 했을 거라고 좀 해석이 돼요. 그렇죠? 역행을 할 거라고 오히려 시장은 이렇게 빠졌을 거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지금 연준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자산 매입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시장의 반응은 당연히 좋겠죠. 그렇죠? 시장 반응은 뭐야 계속 예측 범위 내니까.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자, 그리고 여러분 다음 지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요거는 여러분들 미국 주택 관련돼서 이제 지표인데 이제 주택 시장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최근에 잘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많이 계속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쵸?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주택 시장이 굉장히 안정화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엔 계약 건수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준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무 우려스러울 것 없이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보여지게 되면서 시장도 이제 점차 안정적으로 찾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 보시게 되면은 4월달, 5월달이 원래는 미국 주택 수요의 가장 피크점을 찍는 그런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5월 말로부터 해가지고 미국 내 학생들이 이제 다음 학기가 이제 등록이 끝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 7월, 8월 정도에서 이제 신학기가 개학이 되니까 그래서 5월 말까지는 이제 이사를 해야지. 그래서 7월, 8월 때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학교나 이런 것들을 문제 없이 차질 없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4월 달, 5월 달에 굉장히 많이 이제 주택 수요가 이제 늘어나거나 이제 빈번하게 발생되는 그런 모기지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작년 4월달, 5월달은 어땠습니까? 작년 4월달, 5월달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YY 대비해서 봤을 때 미국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것처럼 보였고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점차 안정화가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렇게 지금 봤었을 때, 저번 주 시장의 이슈를 봤었을 때는, 크게 봤을 때는 그겁니다. 물가 지수가 굉장히 많은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완화적이었다.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도비시했다. 그렇죠? 비둘기적인, 시장이었다. 그렇죠? 결국에는 아무리 이제 높은 물가 지표 발표나 아니면 고용 지표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더라도, 아, 페드가 예측 범위 내외에 있구나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고요. 그 소리는 결국에는 한국 시장으로 하여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 굉장히 좋게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저번 주에 있었던 이제 해외 시장에 관련된 이슈라든지, 그렇죠? 이슈에 대해서 제 제품 안의 해석을 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2부 때는요, 여러분들 글로벌 시장을 이제 참고 삼아서 이제 한국 시장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저번 주에 있었던 이슈들과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한국 시장의 섹터 전망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여기 밑에 하단에 보이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하단에 보이시는 이제 주식은 점프, 수익은 제프 이거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수익은 점프, 주식은 제프 검색하시면 이런 독방에 참여 가능하고요. 오시면 아마 제가 또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는 게 상세하게 이렇게 시나리오를 작성해 드립니다. 그렇죠? 상세하게 시나리오 작성해 드려가지고 그걸 참고하시고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때 크게 무리 없이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쉬었다가 여러분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제 저번 주에 있었던 이제 해외 증시 관련된 경제 이슈라든지 테이퍼링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렸고요. 자, 2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증시 및 이제 일단은 이번 주에 돌아서는 이벤트들과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펼쳐질 이제 국내 증시 상황들 관련해서 브리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먼저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먼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은 점프, 주식은 제프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단에 보이시는 이제 링크를 통해 가지고 아마 여기 정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QR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보여지는 게 이제 위클리 경제 관련된 이제 지표나 이벤트 관련된 건데 자, 오늘 시간대는 지금 현재 6월 14일 정도고요. 지금 시간은 점심시간대입니다. 12시 반 정도로 되어 있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중국과 홍콩이 휴장이죠. 단오절이라고 해서.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미국에서 생길 이벤트는 6월 뉴욕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PMI 지수가 이제 발표될 예정이고 실제로 예상 컨센서스보다 좋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 하에서 오히려 이걸 통해 가지고 나스닥도 상승할 수 있는 견인 자체가 형성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뭐 그거 말고는 이번 주에 있을 만한 이제 이슈성에서 국내 이슈성에서 봤을 때는 내일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5월 달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했던 의사록이 공개돼 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전 한국은행 뭐 이주열 총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금리 상승에 대한 인상에 대해서 연말에 인상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구체적인 방안 자체가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에 따라서 한국 시장이 그러면 크게 휘청휘청 거릴 것이냐? 그런 건 아닌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될 거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크게 이제 좀 뭐 이슈성은 없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에 있을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적용되는데, 6월 FOMC 회의 같은 경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중요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결국엔 시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FOMC는 8월 달에 있을 잭슨홀 미팅, 그때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G7 관련돼서 이제 일정 자체가 끝나고,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도 제가 따로 보내드렸는데 어, 이번 G7을 요약하자면은 사실상 뭐 크게 별다른 내용 없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고요. 누구나 당연하게 백신 보급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도와주겠다. 그리고 이제 좀 특징적인 거는 그겁니다. 중국의 1대1로를 대응할 만한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해가지고 12조 달러 정도의 이제 지원을 통해 가지고 선진국들이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이머징 마켓 시장들도 마찬가지로 1대1로를 대비해서 큰 인프라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추진하자라는 게 이제 조금 큰 거고 뭐 그거 말고는 뭐 되게 그냥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 그래서 사실상 뭐 크게 보게 됐을 때는 뭐 이벤트적으로 봤었을 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게 전망이고요. 사실 뭐 기대했던 것만큼 실망감도 큰 이제 G7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G7이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있을 시장이 미국은 옵션 만기일이죠. 미국이 선물 옵션 만기, 이제 옵션 만기죠. 옵션 만기 날이고, 그 다음에, 이란 대통령 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유가 관련된 움직임 자체가 많이 이제 이어질 것으로 영향이 펼쳐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보고 있는 상태인데, 자,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여러분들이 혹시 2차전지 쪽 섹터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재밌는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 시청자분들이나 저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도 저한테 문의가 많았었는데, 자, 일단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일봉상에서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종가 기준으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었죠. 그렇죠? 이렇게 종가 기준에서 6.7% 정도 자 이걸 끄고 자 효과지 기준 6.7%도 상승을 했었고요. 그렇죠? 말고도 뭐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종가 기준에 약간 상승을 했었고요. 그렇죠? 상승한 친구들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D도 마찬가지로 종가 기준으로 상승을 했었고요.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었죠. 첨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 좀 특이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여기 이제 거래원을 보시게 되면요. 음, 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IBK 증권에서 이제 전날 종가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매수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자, SK 아이테크놀로지 그리고 삼성 SDI 그 다음에 E&D, LG화학, 첨보 그 다음에 최근에 움직임이 다 비슷비슷하죠. 반대로 뭐 필옵틱스, LNF도 전날 종가 기준 많이 크게 하락을 했었죠. 자, 전날 종가 기준에서 2.7% 하락을 했고요. 포스코 케미칼 마찬가지로 전날 기준 종가 기준에 1.7% 정도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일진머터리얼즈 그리고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 하락의 원인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락의 원인을 분석해 봤었을 때 결국에는 그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사진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자, 사진을 보게 되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이라는 이런 ETF 상품이 있는데 그 ETF에서 삼성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ETF인데 이 ETF의 리밸런싱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결국에는 리밸런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실제로 어떤 종목이 편입이 되었고 어떤 종목이 편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신규 편입이 된 종목이 무엇이며 얼마 정도까지 살 것인가가 항상 우리들에겐 중요한 이제 주된 관점으로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실제로 이번에 봤었을 때 가장 주요하게 봐야 된다는 점은요.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는 거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SK 아이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E&D. 이 두 종목이 이 코덱스 2차전지 산업에 있는 ETF에서 이 두 종목이 이제 새로 편입된 종목입니다.
이 두 종목이. 그쵸? SKI 테크놀로지랑 ENDD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얼마 정도까지 더 사줄 것이냐,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냐, 더 사줄 것이냐가 이제 우리에게는 중요한 궁금증으로 찾아갈 수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보게 됐을 때, 자, 여기서 적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여기서 2차전지 이제 금요일 종가 기준 6월 언제입니까? 6월 11일 기준 6월 11일 기준 2차전지 급등락 변동성 이유는 결국 이제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이라는 ETF 때문에 이제 이루어졌던 과정 속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SKIDT는 신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왔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SKIDT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잘 보시게 되면은 END 같은 경우에도 신규 편입이 됐었죠. 신규 편입이 되다 보니까 장 막판에 이제 8% 정도 큰 상승을 이뤘고요. 그렇죠? 지금은 약간 조금 오늘 점심시간까지 조정인데 저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KIDT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나왔던 모습이 보여질 수 있겠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5% 정도 하락을 하는데 결국에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ETF 상품들이 들어온다라는 소리는 계속적으로도 이 ETF를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받아주는 물량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하로 더 떨어지게 됐을 때는 우리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는 게 좀 더 편하겠죠. 왜 그러냐면은 계속적으로 사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신규 편입한 종목들과 이제 큰 폭으로 비중 조절 가능한 종목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는데 요런 종목들 여러분들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또 자세하게 또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잠깐 넘어가지만 그렇죠? 시간상 넘어가지만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제 자세한 거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토크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거는 신규 편입한 종목들은 얼마 정도까지 매수해 줄 것이냐라는 전망이 있는데 실제로 이 코덱스 2차전지 ETF 같은 경우에는 펀드 규모 자체가 1.23조 정도로 규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조 2천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건 예측치입니다. 예측치. 컨센서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SKI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신규 편입할 경우에 지금 1%당 이제 한 120억 정도? 120억 정도의 규모로 매수가 발생이 돼요. 자, 그러면은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얼마 정도까지 매수를 할 것이냐를 알면은 우리가 추정치로 그 금액 자체가 형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최소한 SK 아이테크놀로지 계속 발음하기 힘드네요.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6에서 7% 정도 매수가 더 편입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지금 가정 속에서 일단은 SK 아이테크놀로지가 ETF에서 이날에 800억 정도 규모로 이제 매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매수가 계속적으로 더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조금 아닐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펀드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커진다라면은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상황 봤었을 때 지금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종목이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 속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가 다시 또 샘솟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게 하지만 아쉽게도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규 상장한 종목이다 보니까 신규 상장 종목은 당연히 조심해야 되거든. 첫 번째가 보호해수 물량이죠. 맞죠? 보호해수 물량. 그래서 보호해수 물량을 언제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래서 노란톡방에 오시면은 여러분들 제가 그런 거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황 봤었을 때 2차전지 관련돼서 이런 급등락은 결국에는 이제 2차전지 산업이라는 이제 ETF, 코덱스 ETF 상품 때문에 이루었던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점심시간인데 이제 제가 라이브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잘 보시게 되면은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고 상승하려는 모습이 지금 많이 보이시죠? 그렇죠? 십자 도지를 그린 상태에서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장에 결국엔 중국장이 휴장이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은 지금 현재 코스피도 지금 양전으로 돌아섰고요. 만약에 오늘 상승한다 했었을 때 진짜 크게 상승해가지고 신고가까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로 한국 시장 한번 특징적인 수급을 볼까요?
자, 수급을 봤었을 때 여러분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뭡니까? 5월 13일입니다. 5월 13일. 왜 5월 13일이 가장 중요하냐? 여러분들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은요, 옵션 만기 날이죠. 그리고 분기마다 있는, 그러니까 뭐 3, 6, 9, 7, 3, 6, 9, 12에 있는 선물 만기일, 그래서 이제 합쳐보게 되면 선물 옵션 만기가 보통 이제 3, 6, 9, 12 정도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5월 옵션 만기 이후로부터 실제로 6월 선물 옵션 만기 전까지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했습니다. 그쵸? 기관의 코스피 현물 매수세가 2조 1천억 정도 되는 규모로 매수를 지금 진행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선물 옵션 만기 시점이 지난 이후로 한번 시장을 보겠습니다. 자, 봤었을 때, 자, 보겠습니다. 요게 좀 재밌습니다. 자, 현재 지금 선물 옵션 만기 지나고 4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현물 매수라는 주체는 누굽니까? 외국인이죠. 과거에 5월달 한 달 동안 옵션 만기부터 선물 옵션 만기까지 한 달 동안에는 기관이 2조 정도의 매수세를 했는데 그거의 반을 지금 털었고요. 외국인들은 지금 개인보다 앞서는 7,800억 정도의 순매수 매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합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현재까지 지금 시장을 봤었을 때 개인들은 1조 7천억치의 매수를 했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2조 7천억치의 매도 물량이 나왔었고요. 기관들은 1조치의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비어있는,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이제 매수 유입 자체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그렇죠? 그럼 외국인이 그러면은 언제 어떻게 들어오냐를 우리가 안다라면은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외국인이 언제 신흥국 같은 이런 이머징 마켓 시장에 물량이 들어올까요? 여러분들 환율을 나중에 제가 또 다뤄볼 예정인데, 주린이 교육으로 해서 다뤄볼 예정인데, 달러가 약세 국면이 됐었을 때, 그쵸? 달러가 약세 국면이 됐었을 때, 결국에는 신흥국들, 우리나라 같이 이제 이머징 마켓 시장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신흥국들은 달러가 약세일 때 외화에 대한 부담감이 적다 보니까 실제로 펀더멘털이 괜찮아지게 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 국면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들어올 수 있다. 자, 그러면 그 시기가 지금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시기 때부터 달러가 약세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이제 상승하게 된다라면은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 강해지게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따로 이거는 자, 보여드리자면은 자, 중국의 펀더멘털 자체가 굉장히 지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달러가 약세 정도로 되고 있고 위안화가 강세 포지션으로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위안화는 현재 약세 포지션이 아니고 강세 포지션 된다. 그렇다는 소리는 당연히 마찬가지로 환율도 강세가 될 것이며 원화 자체가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됐었을 때 중국이 위안화가 강세가 된다는 소리는 중국이 글로벌적으로 수요를 담당한다라는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수요가 강한다는 소리는 소비 펀더멘털이 강해진다는 소리고요. 그 소리는 한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우에서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시간에 테이퍼링이 예상 시간보다 더 늦어질 것이며 중국 시장의 호조에 따라서 좋아짐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악재거리가 뭐 이전에 선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국내 악재거리가 몇 가지 있긴 하지만 그런 악재거리들이 점차 소멸이 되고요. 글로벌적으로 크게 봤었을 때 악재거리들이 오히려 좀 미뤄지고 그렇다는 소리는 남은 건 뭡니까? 우리나라는 상승 포지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자, 지금 현재 시장도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었지만 대형주들이 오히려 중소형주보다 잘 간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죠? 자, 그럼 현재 같은 경우에도 좀 놀라웠던 게 있었는데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그 무거운 주식이 이전에는 안 가다가 그렇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14% 정도 급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결국에는 중소형주보다 대형주가 이 친구도 시가총액이 큰 친구죠. 5조 6천억치 되는 5조 6천억 정도 되는 시가총액이 큰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최근에 신풍제약과 이런 두산중공업 같이 그리고 뭐 SK하이닉스 그리고 뭐 이런 기타 종목들도 대형주들이 이렇게 날뛰고 있는 이유는요. 결국에는 지수가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에 상승하는 겁니다. 그렇죠? 수급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는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는 박스권 전략을 하게 됐었는데 박스권 전략을 활용해 가지고 국내 증시를 보아야 된다라면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수급적인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저희 굿모닝 성공 투자 아침을 보고 계신 분들도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형주 위주로 갈 것 같은 시장을 이제 보시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형성시키고 그 종목들은 결국에는 8월 달에 생길 잭슨홀, 그렇죠? 테이퍼링에서 언급이 나올 법한 그런 시기, 잭슨홀 시장 때까지 계속적인 홀딩을 하셔야 됩니다. 왜? 코스피 시장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거고 언제까지 상승할지 물은 모르겠습니다. 왜? 모를 수밖에 없냐? 솔직히 말로는 저는 4천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4천 나온다면 저는 아주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코스피가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몰라요. 왜? 신고가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포지션부터는 우리가 대형주 위주로 수급적인 매매 위주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 오히려 과거에 중소형주나 소형주 위주로 그때 했던 전략과 다르게 지금은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많이 사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편승을 해야 된다라는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항상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거리 던지고 싶은 게 코스피가 상승을 하고 신고가를 갈 수 있겠지만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11월, 12월, 1월 달도 마찬가지로 코스피가 상승하고 코스닥이가 신고가를 갱신하더라도 갈 종목은 가고 다 같이 안 갑니다. 갈 종목만 가고 안 갈 종목은 안 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최소한 지수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얻어야겠죠. 자, 그러면은 그 수익률이 그 종목이 뭐가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또 공지사항에 적어드렸으니까 그거 보시고 관심 종목 보시고 공부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상방을 원하고요. 우리는 시장에 악재거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간단하게 봤을 때 그겁니다. 간단하게는 현재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결국엔 코스피 시장이겠죠.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2차전지 섹터,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5G, 게임 쪽으로 이제 수급 매매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이 말했던 게 이제 실제로도 여러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5G랑 게임 쪽으로 조금 수급적으로 많이 들어오긴 하고요. 보시게 되면은 게임 쪽에서도 뭐 펄어비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수급적으로 들어오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코스피가 상승할 때 있어서는 우리가 탑승하려면은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5G 그리고 게임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중에 다 들고 있어도 됩니까? 아니면 이 중에 하나만 들고 있어도 됩니까? 라기보다는 언제 어떤 식으로 수급이 들어올지 모르니 일단은 포지션을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너무 많이 포트폴리오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줄일 수 있는데 그런 방법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알 수 있는 방법들이겠죠. 그렇죠? 그리고서 여러분들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테마성으로는 저는 이제 뭐 히토류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크래프톤 관련돼 가지고 이제 6월 10일 날 기준으로 예비 심사가 통과됐죠. 6월 11일 날. 그렇죠? 통과돼 가지고 이제 시가총액도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거의 보통 28조 정도 돼 보이는데 현재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제일 큰 리니지를 하고 있는 이제 NC소프트 보시게 되면요. NC소프트의 시가총액이 18조입니다. 18조. 18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크래프톤의 시가총액 배틀그라운드라는 만드는 게임 자체가 28조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수요가 28조에서 더 30 몇 조까지도 예측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그에 관련된 주식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금요일 날 기준으로 적어드렸고요.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일단은 2부가 일단 잘 끝났고요. 3부 같은 경우에 제가 계획이 없던 3부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3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러면 추천하는 주력 섹터라든지 주력 종목들이 뭐가 있을지 그에 대한 이유가 뭐가 있을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잘 쉬고 왔습니까? 자,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주력 섹터라든지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또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게 되면요. 제가 앞서 아까 2부 마지막 때 말씀드렸던 시장의 주력 섹터는 결국에는 이제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5G, 게임 관련돼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테마성으로는 죄송합니다. 테마성으로는 히토루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크래프톤이라든지 메타버스 관련돼서 이렇게 제가 또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좀 유심 깊게 봐라라고 하는 종목들은요. 너무 크게는 공개할 수 없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노라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다 챙겨갈 수 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제가 여러분들 여기 2000이래. 6월 12일 날 이제 코덱스 2000 산업 ETF가 급등락 변동되면서 편입됐던 종목들 중에서 좀 괜찮은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저는 이 두 종목 제외하고 시키고요. 이 두 종목이 여러분들, 그렇죠? 이 두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유심 깊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왜 보냐라고 하면 현재 지금 차트로 보시게 되면요. 자, 전날에 강하게 시세가 나왔습니다. 강하게 시세 나온 상태에서 거래량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날보다 그렇게 크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라인대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전에 이런 상황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과의 상황이 조금 약간 다릅니다. 지금은 주봉을 봤었을 때 발산할 수 있을 만한 과정 속에 현재 지금 놓여져 있고요. 그렇죠? 위로 상승의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소리는 현재 상태에서 못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일주일, 2주 특정 기간을 말하는 건 안 되지만 그쵸? 그쵸? 그래서 21선을 잘 주목해라. 그쵸? 이 20선을 잘 주목해라. 이 20선이 이제 아마 10선이 20선을 돌파할 때 그때 한번 시세를 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산업인데 차트 추세상으로도 계속 우상향적인 상승 중이고요. 그렇죠? 우상향 중이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봤을 때 이렇게 그러면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이거 아니면 이거겠죠. 이거 아니면은 위로 가겠지만 그렇죠? 이거 아니면은 위로 가겠지만 그렇죠? 이렇게 이 밑에 쪽으로 가거나 이제 위쪽으로 가거나 둘 중 한 개겠지만 확률상 여기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얼마 정도에 들어가서 얼마 정도 나와야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알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또 이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 오늘은 좀 여러분들 제가 종목 선물을 조금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하이로닉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뭐냐면요.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피부과 레이저 관련돼서 이제 고주파 치료하는 그런 치료기기입니다. 미용기기지, 미용기기. 그죠? 미용기기인데 왜 이 종목이 이제 유심 깊게 봐야 되냐라고 하면요.
현재 지금 잘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거래량이 나오면서 시세가 분출 한번 됐었고요.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시세가 좋았고, 그래서 물량 매집한 상태에서 지금 박스권을 굉장히 길게 둔 상태에서 지금 이번에서야 분출을 하려고, 그쵸? 위쪽으로 나가려고 지금 노력 중이긴 하죠. 자, 근데 이렇게 차트적으로 입장만 보면 되느냐? 아닙니다. 그쵸?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이벤트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이제, 금요일에 이제 중국 관련돼서, 자, 보시게 되면은 주간 스케줄 봤었을 때, 자, 보시게 되면요. 이번 주, 언제입니까? 금요일이죠. 중국 6월 18일 중국 면세점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쇼핑 페스티벌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판 블랙 다 말해놓네. 자, 다시. 자,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와 마찬가지로 관군제랑 더불어 가지고 이런 소비 쇼핑 이벤트가 있습니다. 쇼핑 이벤트가. 그럼 쇼핑 이벤트 있었을 때 요새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그쵸? 이런 고가의 화장품을 사는 것보다는요. 기초 화장품이랑 고가의 화장품을 사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의료용 기기들을 많이 선호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이로닉과 관련돼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랑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수급적인 거나 실제로 수요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하이로닉도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수혜주로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으면서 주봉도 마찬가지로 그간 박스권을 많이 횡보했었다가 이번에 발산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들 실제로 제가 차트적인 입장과 마찬가지로 지금 설명을 해드리지만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이거 정확한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 선물을 또 드리겠습니다. 또 선물을 드릴게요. 그죠? 또 선물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제 크래프톤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보고 계시는 게 이제 뭐 아주 아이비라든지 아니면 넵튠이라든지 어, 이렇게 종목들이 현재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넵튠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 유심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유심 깊게 봐야 되냐? 현재 이 종목이 지금 현재 2% 정도 빠지고 있는 구간인데 그간 이 친구 잡았을 때 박스권이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럼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쌓였다라는 소리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물량이 굉장히 요런 곳에서 소비를 하면서 요런적으로 소비를 하면서 물량이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도 얘가 돌파를 했었을 때, 그렇죠? 특정 라인대를 돌파한다 했었을 때 위에 없죠, 물량이. 그렇죠? 위에 물량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제2의 동방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유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단가라든지 얼마 정도 위치에서 내가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급진적으로 변화되는 거고 그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예전과 다릅니다. 예전에 투자 가치는 내가 오랫동안 엉덩이를 앉은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야지 주식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더라면은 요새는 좀 많이 발바꿈을 빨리 하는 시기가 왜냐하면 사회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마찬가지 전략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제가 많이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려 가지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누군가에게는 아는 척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지식이 쌓인다면요. 여러분들 충분히 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또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오시는 분들은 제가 매일 그렇죠? 평일이죠. 평일. 주말 아닙니다. 평일 기준으로 매일매일 보통 제가 이제 7시경에 저희 매니저님이 따로 이제 교육 관련된 영상들을 주린이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들은 이제 주린이부터 이제 주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도 이제 어느 정도 실력까지는 제가 올려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렇죠? 그런 교육자의 마음가짐으로 제가 이렇게 매매를 이렇게 방송과 이런 걸 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들어오셔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단순하게 뉴스로 되는 것보다 좀 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빠르게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면서 그런 식으로 제가 매매를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많이 관심 가지시기 바라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 이제 들어오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